잘했어. 자, 가봅시다. 이제 동주 뒷파트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 끝! 자, 몇 페이지니, 동주? 77페이지. 그 정지용 집 가는 파트.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정지용 집 가는 파트 한번 회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근데 얘들아, 우리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서사문학 있잖아. 서사문학.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나 아니면 소설이나 시험장 들어서 기억으로 풀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읽고 풀어야 돼요. 읽고. 뭐지? 배당되는 게 아니라 지문이 길다 보니까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잘릴지 모른단 말이야. 시험장에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 다 물어봐. 잠깐 가만히 봐. 무슨 말이냐면은 동주 지문이 길잖아. 그럼 어느 파트를 잘라서 중략해놓고 또 낼 거 아니야. 이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전 지문에서는 들어맞던 서술상의 특징이 잘렸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읽어야 되고, 더불어서 내용 전체 줄거리와 인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용을 짚을 때도 크게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되고, 더불어서 읽고 풀 수 있어야 돼. 서사문학은. 단 시는 조금 다 전문을 알고 들어가니까 기억의 의지로 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도 됐죠? 그래도 선지 다 끊어가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저희 문제가 너무 많던데요? 30문제나 돼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서술형도 2개 포함되고 30문제. 작년에는 객관식만 30문제였어.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좋죠. 네. 근데 서술형도 나온다고 하면 이제 서술형도 선생님 맞춰줘야지. 자, 갑니다. 정지용 집 갑니다.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지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 집에 안 갈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죠? 여진이가 또 이렇게 하트 러브 하고 있는데, 그죠? 정지용의 큰절로 인사하는 동주.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지용. 자네 긴장한 표정으로 정지용 펄문다. 시인이더구만. 하고서 예? 읽어봤더니 시인이야. 근데 시는 그만 써 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정지용 시인이 얘기하는 거 봐봐.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라고 했어.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시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 다닌다고? 연희전문학교?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대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세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그래서 시를 뭐하래? 그만 쓰래. 이해했어? 그러니까 연전 다닌다고? 예. 여진과 동지에게도 술을 따라주는 정지영.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이라고 했어.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자네 비움에서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떡하냐고 라고 했어. 자, 윤치호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알겠죠?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인 교장이 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자, 봐봐. 지금 창씨 개명을 강요받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어, 달리 말하면 한글을 쓰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지 못할 것.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조선의 문화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라고 했어. 아니면 임시정부로 갈 텐가? 라고 했어. 술잔을 비우다 멈칫하는 동주.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대.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라고 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임시정부로 갈 것인지 물었다는 건 너 독립운동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그때 당시 독립운동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실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라스트 미션으로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아메리카의 컬러니로 만들겠대. 전군 집합 full force gather around Korea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wait for my signal 딱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fire 했다고 쳐봅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양키 고홈 이렇게 해야 돼? 상대가 물론 길고 짧은 거 대봐야겠지, 그지? 상대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어떤 취지에 공감하지. 그래서 만약에 컬러니가 됐어. 미국한테도 독립이 돼? 독립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그때 당시 일본이 미국급이었어. 왜? 중일 전쟁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심지어 진주만 습격까지 하잖아. 그죠? 그럼 일본이 망할 거라 생각하겠니? 안 할 거 아니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엄청난 국가라 생각할 거야. 거기서 독립운동하겠대.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투사들을 왜 이렇게 기리냐면요. 그때 당시에 독립투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보였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독립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이 세지. 절대 누구 발밑에 못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내가 딱 그 DNA 똑같이 타고 다녔어. 난 절대로 누구 발밑에 못 있어요. 지금 메가스터디 발밑에 있잖아요. 물론 그건 일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만약 메가스터디가 침입하다. 메가스터디 침입하다. 아니야. 메가스터디 침입하다. 근데 가만히 있겠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꺼져. 나 여기랑 파기야. 나 여기랑 계약 안 해. 이렇게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침입한 그룹은 뒤져야지. 그잖아. 지금 침입한 그룹인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룹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야? 롯데. 일본 거잖아. 롯데 생각해보면 일본 거잖아. 맞죠? 두 번째가 어딜까? 절대 뒤져도 못 이겨요. 삼성. 삼성 전신이 뭐였을게? 제일제당이었거든. CJ. 일본 거야. 일본 거. 아무도 모르죠? 일본 거야. 타고 가서 제일 첫방 하면 일본 거야. 일본 자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삼성 절대로 까지 못한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국가거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봐봐. 작품 중에서 있잖아. 작품 중에서 미국 가는 작품 봤어? 미국.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미국 까잖아? 미국 가만히 안 있어요. 일본은 얼마든지 까도 돼요. 왜요? 일제 강점을 했고 미국이 우리 백그라운드에 있거든. 일본이 한국 그만 좀 까! 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야, 너 잘못했잖아. 얘네한테 그딴 식으로 했잖아. 뒤질래?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함부로 못 해. 그러니까 일본어 얼마든지 까도 돼. 미국 가는 작품 못 봤지? 딴 데로 새는데
이거 막으려고 누가 움직였어요? 광주 경찰이야, 군대야? 군대 군대가 움직였거든? 이거 까는 작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 민주항쟁 까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억압을 까는 작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한강 그거 한강백과 커버 아니에요? 다른 작품이 있어.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있거든. 불모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하여튼 있어. 되게 중요한 작품도 있어. 근데 여기 미국 가는 거 없잖아. 왜 미국 왜 가요? 그때 당시에 군사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었을까? 한국? 너네가 얼핏 알지 않아? 군사 작전권 누구한테 있어요? 미국한테 있잖아. 그럼 이때 군대 움직이려면 누구 승인이 있어야 될까? USFK? 미군 사령관 승인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군대 못 움직여. 이해했어? 전두환이 please 그쪽이 confirm 해야지 움직일 수 있어. 이거 누가 문제일까? 미국이 타고 올라가면 최종 승인권자야. 미국 안 까죠? 그죠?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강한 사람은 절대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아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역사를 보통 무슨 역사라 불러? 승자의 역사라 그러잖아. 그죠? 사도세자. 죽음을 애도한다는 거잖아. 그지? 사도세자.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어. 이해돼?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어. 함부로 빙신이라고 얘기 못할 정도로 레전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내가 보다 정조보다 뛰어날걸? 정조가 아들이잖아. 그죠? 정조보다 뛰어나요. 근데 사도세자가 졌잖아. 그죠? 뒤지고 갇힌 다음에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록이 어떻게 돼? 반란을 일으켰다가 벌을 주려 했으나 벌을 주는 게 너무 가혹하여 세상을 떠났다. 그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애도한다. 영조가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도세자라 붙이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승자의 역사야. 역사는. 무조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알고 보면 그 국가가 그렇게 팬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거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을 가는 걸 추천합니다. 얘가 그래서 친일파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일본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쉽게 쓰는지 알지? 일본 갔잖아요. 얘 무슨 개명했어? 창씨 개명 했어요. 이해들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애견남이라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자, 거기 별표야.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그럼 봐봐. 일본 추천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 사람 영향 많이 받지 않았을까? 윤동주 씨의 대표적인 정서가 뭐야? 부끄러움이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계속 가볼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그래서 서시에서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하는 거야.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잎새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 왜? 나는 시대의 현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거기 굴복했으니까 너무나 자책감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조차도 나는 괴로워했대. 그래서 나는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별 알겠죠? 별에는 봐 배웠잖아. 그 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겠대. 이해했어? 그러면 그 별들,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독립투사 운동을 하다가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거나 붙잡히거나 힘든 사람도 있지. 그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나 다 사랑할 거래. 그리고 나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시인이라는 길. 그렇지만 그 시인이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지니고 저항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저항 시인의 면모를 걸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그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상적으로 보는 그 별이 바람에, 아까 입술이는 바람에 잖아. 고통과 고난과 시련, 그 바람에 스치는 상황이라고. 오늘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너 시 정리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이 사람이 치열하게 자아성찰하고 항상 부끄러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슬퍼요. 자, 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럼 봐봐, 이런 거야. 부끄럽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게 중요해? 인식하는 건 괜춘이야. 근데 외면하면 개자식이에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놔. 딱 직관적이에요. 외면하면 이 나쁜 새끼. 나 부끄러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럼 괜찮다 이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중요합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중략 부문 줄거리입니다. 자,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 체포가 됩니다. 납득? 그게 쉽게 쓰여진 시에서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 파트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대요. 이해했어? 일본 유학길에 오는데.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랄까 몽규는 얘가 일단 시인으로 태어난 건 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너 할 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자, 이제 취조실입니다. 취조실. 가보자.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라고 했어. 자, 취조실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로 지금 장면이 바뀐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 스카! 이렇게 다 던지는 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리고 특고가 던진 서류 close up.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할 거야. 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럼 이런 거야. 자, 봐봐. 서류를 확대해서 보여줬다는 건 몽규가 현재 처한 상황을 관객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야. 어떤 행위를 보여줄까? 얘가 지금 어디에 잡혀있고 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취조실에 잡혀있고 취조받는 상황이다. 라는 걸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거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특고를 바라본 동주.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뭐? 특고를 바라본 몽규. 여기까지 잡아와서 이런 요식행위는 왜 하는 건가? 라고 했어. 자, 그 요식행위 밑줄. 그 형식적 절차를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잡혔는데 이거 형식적 절차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어?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단다. 벙신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서명란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라고 했어.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교차하고 있거든. 장면이. 그죠? 이물 보다, 이물 봤다, 이물 봤다, 이물 이렇게 하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교차한다는 거는 봐봐. 이게 뭘 드러내는 거냐면 좀 편집 기법인데 어떤 편집 기법이냐면 극적 상황을 혹은 정황을 좀 자세히 드러내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세히 드러내는 거야. 자,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네 나 어떻게까지 뻔히 아는데 이런 조치를 왜 해? 그냥 죽일 듯이 한 다음에 쓰라고 하고 내 손가락 자른 다음에 찍으면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이거 왜 하라 그래? 이거 이상한데? 무슨 말이야? 지금 특고를 받은 몽규랑 동주 입장에서 이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든이 무슨 말이지? 날개 파트 봐보자. 일정한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를 왜 할까? 즉, 특고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음을 짐작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특고를 바라본 동주.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 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이해했어? 표면적인 이유예요. 알겠지? 야, 우리 대일본 제국은 얘기가 개짜증난다. 우리 쪽발이 국가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비문명국이랑은 다르게 니들 비문명국이랑은 다르게 문명국에서는 이름을 합법적 절차로 너한테 죄를 묻게 된다는 소리야.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표면적입니다.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 별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억압적으로 하기에는 이 새끼들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때 당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즉 나중에 뭔가 행사를 할 때, 어떤 무력 시위를 할 때 남들의 증거를 만들어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쟁이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면적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여유롭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내 자신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형광펜. 봐봐. 몽규와 동주, 그 다음에 특고를 교차로 보여주는 이유 있지. 그 교차로 보여주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교차로 보여주는 이유라고 하면 이렇게 이퀄 그으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이퀄 그으면 될까? 제국주의, 위선, 그 다음에 폭력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 열등감 때문에 항상 그 비열한 속내 들키기 싫으니까 명분이나 절차에 목숨 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씨방새들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죽여버려, 다 쏴버리고 싶어.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글을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 드냐면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꼭 죽었으면 좋겠어. 난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 믹서기에 갈아버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노 단위로 다 이렇게 다 절단시키고 싶어. 우리 훌륭한 조상님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잖아. 똑같이 겪어야지. 그렇지 않아? 근데 똑같이 겪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랑 그때 당시 긴장감을 같이 느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과 긴장감을 느끼려고 한다면은 이제 레이저로 나노 단위로 이렇게 다 계속 자르면은 두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하면 잘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러다 잠깐 멈추고. 자, 이제 10초 후에 다시 가동돼? 자, 온, 탁 멈추고. 이제 30초 후에 가동될 거야. 충분히 즐겨봐 하고 자동 소리 띵 하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여야죠. 왜요? 우리 조상님들은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핍박받으면서 지내오셨잖아. 그 고통을 비할 수 없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자,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야?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트집 잡힐까봐 이런 거 다 해놓는 거야. 근데 이제 변명하는 거지. 야, 내가 너네 한 명 못 죽여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대일본 제국, 대쪽발이 제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뿐이야.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나중에 트집 잡히기 싫어가지고. 봐봐. 유엔이 개입을 하면? 야, 너 인간을 그딴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지. 개자식들아. 그럼 전 세계 상대로 한번 싸워볼래? 아무리 일본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맞죠? 그죠? 자,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행위 하는 거다.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 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른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했어? 그 옆에 날개 파트. 자, 정명고. 그 옆에 날개 파트. 전체 별표. 싹 다요? 네. 오케이? 갑니다.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라고 하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지. 그죠? 원래 발끈하면 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새끼 이거. 에휴. 특고를 보면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납득돼? 오케이? 됐죠? 동주를 바라보는 특고, 서류를 바라보는 몽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라고 했어. 이해했어? 자, 얼마든지 해주지. 밑줄. 거기 꼭 써놓으세요. 몽규의 성격이 어때요? 몽규 성격 어때요? 활발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이 딱 맞아.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이렇게. 오케이? 봐봐, 이런 거지. 일제 강점기잖아. 강점기자, 을사늑약이잖아. 이완용 씨방새. 그렇지? 을사늑약이잖아. 우린 동의한 적이 없어. 니들이 강제로 점거한 거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면 모든 국가가 다 일제 강점기라 그래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국민이 동의를 안 했잖아. 납득돼? 야, 이완용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 그냥 똑똑한 지식인일 뿐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냥 약간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느낌? 이해해서? 그 새끼가 어떻게 국가를 대표를 해? 맞잖아. 근데 국가, 한일, 병합, 탁. 그 무슨 효력이 있지?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그잖아. 아니, 그 반대도 정도급 반대여야지.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 중에서 10만 명이 반대한다. 그럼 씨발 그거는 다 같이 동의한 게 맞아. 그잖아. 근데 5천만 국민 중에서 4,800만이 반대를 해. 그럼 찬성한 거냐? 아니잖아. 근데 병합이 됐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말이 안 되지. 이해했어? 아, 다 싸 죽여보고 싶어. 존나 짜증나,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개라석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후! 자, 다음. 아, 짜증나. 자, 갑니다. 아, 이거 혹시 또 영상 보는 친구들 또 선생님 또 이런 사람이 문학을 잘해. 감정이입을 했잖아. 감정이입. 나 지금 몽교에 감정이입했어. 해봐, 새끼야. 잠깐 이런 취지란 말이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해라. 지랄하네. 자,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며 서명을 하는 몽규. 제1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내가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진짜 테토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상을 거기 뭐라 적히냐면 교육이라 해놨잖아. 교육. 근데 여기에 서명을 못하겠대.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거야.
나 조선어 혹은 조선인 교육을 제대로 못함이야. 그 봐봐. 얘 지향은 뭐야? 제대로 하고 뭐 하는 거? 서명하는 거. 이게 얘가 지향하는 거야.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니? 아우, 내가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런 거야. 몽규가 서류에 서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야? 제대로 못했다 이거야. 서명을 일단 안 하려고 했던 이유. 하긴 하지. 왜 안 하려고 했냐고. 제대로 못해서야. 정말 깔끔하게 시키고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억울한데 왜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 시켰는데 서명을 해야 돼. 너무 안타깝다. 더 확실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지. 괜히 교육을 해서 여기서 서명을 하네. 에이씨, 이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서명하네. 완전 다르지. 테토남. 동주는 좀 달라요. 동주는 조금 달라요. 가볼게. 서류 페이지 넘기다 항목마다 서명하는 몽규. 갑니다. 이어서 읽으면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보이니? 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징집령을 이용하여 황군 내 조선이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레전드 아니냐? 그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진짜 남자란 말이야. 이해해서? 너 하나는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남자지 않을까? 그럼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레전드.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어. 나 오늘 또 몽규 팬이에요. 갑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대요. 부끄러워서. 이해해서? 그 일을 못한 거에서 안타깝고 부끄러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럽대. 그러면서 서명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냐? 난 분명히 일제강점기 태어났으면 빨리 잊었을 거야. 독립운동하다가. 자,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서명하는 몽규. 서명하는 몽규 손 클로즈업. 이해했어? 몽규도 서명하는 거야. 너는 왜 못해? 빨리 서명해! 라고 했어. 그 동지 뭐라 그래요?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형 앞에. 매인 정서 태도가 나오지 않았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 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즉 일제강점 얘는 서명 못하겠다잖아. 왜 못하겠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 내가 적극적으로 뭘 못했다? 독립운동하지 못했다. 이런 형식 내가 지금 시인 따위를 하려고 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대. 좀 다르지 않니? 그죠?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찢는 동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지켜서 못 지켰어? 아니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지켜서 못 지켰어? 못 지켰지. 독립도 못 했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독립운동 이 독립을 우위에 두고 결론적으로 부끄러웠던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딱 윤동주지. 나쁠 때니? 오케이?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서명이지, 서명. 그 서명에
공통점이 있어요. 서명의 공통점. 두 개로 해볼게. 서명의 공통점이 있어. 형식적인 절차로 제국의 비열함입니다. 맞죠? 하나는 뭘까? 몽규와 동주의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이면 서로 지키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양심과 신념이 묻어나와요. 서명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맨 마지막 나에게 파트 썼던 거 별표.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의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서명하지 않은 동주와 서명한 몽규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난 좀 더 몽규를 응원하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다음 면회실 갑니다. 앉아있는 동주부와 몽규부, 몽규가 홀로 들어온다 라고 했어.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냐? 뭐 어떻게 된 거야? 동주는 어디 있니? 떨리는 몽규의 눈빛. 동주는 죽었습니다. 아연실 색깔은 동주부.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팔뚝을 걷어 주사바늘 자국을 보여주는 몽규. 뭐 했어? 뭐 한 거야? 생체 실험 당한 거야. 개새끼들.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봐봐. 어떻게 하면 외상을 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럼 무슨 실험했겠니? 살리는 실험했겠니? 죽이는 실험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외상을 남기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실험했어요. 이게 일본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쪽발이래. 믹서기에 갈아버려야 한다니까. 내가 왜 나노 단위로 죽인다는지 알겠어? 동주 죽었대잖아요. 강하늘 영화 봤어요? 맞죠? 인체가 감당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개자식들. 진짜 꼭 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끓는 물에 끓여져서 다시금 건져 올린 다음에 다시 끓이고 다시금 건져 올린 다음에 다시 끓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꼭 지옥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인체 실험은 개자식들. 자, 갑니다. 이 주사를 막, 이거 어차피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 친구 막 보고 있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사이코패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선생님 한 번도 안 본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 선생님 한 번도 안 본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 텐데, 그 이제 혹시나 봤는데, 씨발 사이코패스 이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지역의 정상인이 나 감정이입해서 이 독립투사의 감정이입해서 수업 그만해야 되나? 자, 계속 가볼게.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시험실로 가져가는데 보이니? 그 전에 뼈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지. 그죠? 지금은 비록 잡혀서 내가 이용당할지라도 죽어서까지 이용당하기 싫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땅에 절대로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 저항의지죠. 절대로 어디 있기 싫어? 일본에 있기 싫어, 이 소리야.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겠어. 어이없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들.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부가 천을 걷으니 하얀 동주의 얼굴이 나온다. 오열하는 아버지들. 동주의 목소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니? 야! 근데 동주가 누워있는데 내리션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쓰는 거야. 감옥에서. 오늘 집에 가서 윤동주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보자. 알지? 윤동주의 생애? 그럼 확실히 더 이해될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일단 잘생겼어요. 알겠죠? 응. 누워있다가 괴로워하며 각혈을 하는 동주.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온다. 실려나가는 동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형무소 청살 사이로 밤하늘을 보인다. 이때 강하늘이 완전 다크서클이 짙게 놓인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기 바깥에 별이 딱 보이는 그 시선을 보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옆에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심리적 동요,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 화자가 사소한 실현에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를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별, 이상적 삶, 순희망, 순수 소망, 양심 등의 가치, 동주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지키고자 더 소중한 가치들을 지닌 존재. 그래서 화자가 억압받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장면을 삽입을 해서 죽어가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소중한 가치와 동주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니? 진짜 뒷장 가보자. 화장터. 자식의 유골을 하나씩 들고는 몽규부와 동주부. 몽규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다. 깜짝 놀라 유골을 쓸어 담는 몽규부라고 했어. 자, 유언대로 어디로 왔어요? 조선에 왔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상징하는 게 좀 있어. 일단 유골이라고 하는 게 이건 맞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건 공감되잖아. 근데 나는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더 두고 싶어요. 저항의지라고. 나 완전히 여기에 두고 싶어요. 윤동주는 죽어갈 때까지도 이렇게 생각했대잖아. 그러니까 창씨기명을 해도 우리가 현대시로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되게 아름답게 썼어요. 아름답게. 문학성 있게. 솔직히 말하면 이육사보다는 이 사람이 좀 더 시를 잘 써요. 잘 써요. 잘 쓰는데요. 이 사람 왜 자꾸 조리돌림 당하냐면 맨날 이렇게 까이냐면요. 일단 창씨기명을 이길 수가 없어. 창씨기명이니까 답이 없어. 근데 동주 영화 보면 딱 나오잖아.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 아휴. 되죠? 동주부.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가면 어찌했다는 거야?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는 몽규부라고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참 이게 유골이라는 게 여기까지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요. 사실 오반데요. 근데 가능해요. 뭐냐면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성을 좀 드러내는 겁니다. 나 여기 묵게 하지 말아주세요. 조선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들고 가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기 위한 조선 청년들의 멋진 주체적인 선택이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는 몽규부라고 했어. 말 어기로 들어서는 몽규부와 동주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해했어? 옆에 선생님이 다 적어놨죠? 잠깐 한 1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부터.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가슴 웅장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선생님 이런 작품이고 좀 약간 내가 좀 그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가슴이 먹먹해져요. 먹먹해져요. 아, 이렇게까지 힘든 환경이었나?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힘든 삶을 난 견딜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윤동주처럼 난 부끄러워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이제 뒷파트에 쌤이 이제 학습 정리, 정확히 말하면 작품 한눈에 보기와 작품 자세히 보기를 정리를 해놨죠. 그죠? 정리를 해놔서 아마 이제 뒷파트 이제 복습할 때 그 파트를 보면 되게 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복습을 할 때. 그래서 한번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파트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제 영상 여기서 그만하고 선생님이 이제 너네한테 파이널 문제 줄 거거든? 파이널 문제? 너 산수유나무 농사를 카메라 건 받았지? 안 받았니? 안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1, 2, 3, 4 파이널 문제 다 줄게요. 알겠죠? 그럼 파이널 문제 다 주면 그거 받아서 다 풀어가나요? 아니면 싹다 풀어가나요? 아니 뭐 적당히 풀어오세요. 아니 적당히. 그러니까 절반씩 푸세요. 절반씩. 어차피 다음 주까지 하는 거니까. 쉽게 내주세요. 저 아니 절반 하라고 하면 약간 조금씩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양을 정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너는 어디 파트? 그러니까 지금 소설 파트 2개 빼고는 다 줄까요? 혹시 비문학 공부를 해놨니? 비문학 공부를 안 해놨어? 시방세 안 해놨다고? 좋았어. 그럼 비문학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뭐 정리된 거 필요해요? 정리된 거? 그럼 정리된 거 선생님이 줄 테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된 거 일단 비문학 한번 읽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얼마 안 드릴게요. 그거는 비문학은 내가 안 했으니까. 대신 이제 다른 파트 내가 지금 한 파트 있지? 한 파트 문제 존나 많이 줄 테니까 좀 풀어오세요. 그 의문의 변동 끝내세요 빨리. 알겠어? 빨리 해 의문의 변동.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그게 파이널 문제인데 파이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야지 선생님 봤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